여러분, 오후만 되면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고 단계 미친 듯이 당겨서 초콜릿이나 믹스커피 같은 걸 손에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배터리, 부신이 완전히 방전됐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딱 10분만 투자를 하셔서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부터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식단과 영양제 조합까지 아낌없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 몸이 부신 고갈 상태인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의 신호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다. 밤새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지쳐 있다고 느끼는 것. 사실 부신이 정상이라면 아침에 콜티졸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면서 몸을 깨워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전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에너지가 바닥이 난다. 점심을 먹고 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집중이 잘 안 된다. 이 시간대에 단계 미친 듯이 당기거나 커피 없이는 버티기가 힘들다면 부신의 에너지 공급이 끊겼다는 신호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짠 음식이나 단 음식이 유독 강하게 당기는 경우입니다. 부신이 고갈되면 나트륨과 혈당 조절이 무너지기 때문에 몸이 버티려고 자동적으로 짠 거 단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몸이 살려달라고 나에게 보내는 SOS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에 유난히 예민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을 만한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불안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면 부신의 스트레스 호르몬 완충 능력이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5번째,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 주말 내내 누워있어도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시 제로 상태가 됩니다. 근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뇌와 호르몬 분비 축 전체, 즉 HPA 축이 마비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들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 5초 동공반응 자가진단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어두운 곳에서 거울을 봅니다. 스마트폰 손전등을 켜서 눈 옆쪽에서 비춰주세요. 정면이 아니라 옆에서 비추는 겁니다. 이때 동공이 확 줄어들고 그 상태를 30초 이상 유지한다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부신이 고갈된 분들은 좀 다른 반응이 나오는데요. 동공이 줄어들었다가 금방 다시 커집니다. 또는 파르르하게 떨립니다. 빛을 받아도 동공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버티질 못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자율신경계가 흔들린다는 것은 부신이 이미 한계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 피로가 아니라 몸 전체 조절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해보시고 댓글에 결과를 남겨주시면 함께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들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법을 계속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부신을 망치는 식습관과 내일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식단 솔루션입니다. 부신이 고갈된 상태에서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빵이나 밀가루, 믹스커피,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혈당을 폭등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인슐린을 급하게 쏟아내고 혈당이 다시 곤두박질 칩니다. 이 롤러코스터가 반복될 때마다 부신은 또다시 자극을 받고 더 깊은 고갈로 빠져듭니다. 오늘부터 당질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줄이는 것만으로도 부신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뭘 먹어야 할까요? 1단계로는 장벽을 보호하는 식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장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장이 무너지면 면역이 무너지고 호르몬이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은 소화가 아주 잘 되는 고단백 음식으로 장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란찜이나 흰살 생선, 두부 이런 자극 없이 흡수가 빠른 것들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장과 뇌는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장-뇌축, gut-brain axis라고 말하는데요. 스트레스로 무너진 이 축을 회복하는데 뇌장축 개선 유산균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소화보호제가 아닙니다. 장내 환경을 안정시켜서
뇌로 전달되는 스트레스 신호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특별한 유산균들이 있습니다. 2단계로는 단백질로 근육과 조직을 재건합니다. 만성피로 상태에서는 근육이 가장 먼저 소실됩니다. 소고기, 닭가슴살 같은 부드러운 육류 위주의 고단백 식단으로 무너진 조직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3단계로는 미네랄과 수분을 함께 충분히 보충하는 겁니다. 물만 많이 마시면 오히려 전해질이 희석돼서 부정맥이나 흉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소금이나 천연 미네랄이 포함된 미네랄 드랍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맹물 2잔보다 미네랄 워터 1잔이 부신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끊을 것은 설탕, 정제화물,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이고 채울 것은 소화가 잘 되는 고단백, 뇌 장축 개선 유산균, 또 천연 미네랄과 수분입니다. 단순하지만 이 3가지만 바꿔도 부신은 회복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식단을 잡았다면 이제 영양제로 부신의 회복을 가속화할 차례입니다. 6가지 영양제가 있는데요. 용량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함량 비타민C입니다. 부신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C를 가장 많이 소비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콜티졸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비타민C가 폭발적으로 소모됩니다. 번아웃 상태라면 하루 1에서 3g 정도를 한 번에 다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고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비타민 B5 펜토텐산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합성의 핵심 원료인데요. 권장 섭취량은 하루 500에서 1000mg입니다. 번아웃 상태에서는 특히 결핍되기 쉽기 때문에 일반 비타민 B 복합제보다는 단독 고함량 제품을 따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입니다. 비타민 B6는 하루 25에서 50mg, 마그네슘은 300에서 400mg이 적당한 범위입니다. 신경계 안정과 수면의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마그네슘은 산화 마그네슘보다는 이온화 마그네슘이나 글리시네이트 또는 말레이트 형태가 흡수율이 훨씬 높으니까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뇌 장축을 개선하는 유산균입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무너지면 뇌로 전달되는 스트레스 신호가 증폭이 되고 부신은 더 빠르게 고갈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3가지 균주가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와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은 뇌 장축 연구에서 가장 많이 검증된 균주로 불안감을 완화하고 콜티졸 수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2균주는 하루 100억에서 200 CFU 이상의 제품을 기준으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CFU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CFU는 콜로니 포밍 유닛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균이 실제로 군집을 형성할 수 있는 수가 얼마냐를 측정한 단위입니다. 장에 도달해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균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치에서 유래한 유산균인데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눔 NF1이라는 유산균입니다. 전통 발효 김치에서 분류한 균주로 장 점막 보호와 염증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성 장 손상 회복에 강점을 보이고 우리 몸에 친숙한 발효 환경에서 유래한 만큼 적응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NF1은 일반적인 CFU 방식이 아닌 AFU, Active Fluorescent Unit 단위로 측정합니다. 형광 염색 기술이라는 기술로 실제 존재하는 균수를 정밀하게 계측하는 방식으로 CFU보다 훨씬 정확하게 균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NF1은 하루 1000억 AFU 기준으로 섭취하십시오. 숫자가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측정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CFU와 단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유산균을 고르실 때 이 3균주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아답토젠입니다. 아답토젠이라는 것은 몸이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능력, 즉 항상성을 회복시켜주는 천연 식물성 화합물을 말합니다.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도록 몸의 기준점 자체를 끌어올려주는 개념입니다. 홍경천은 하루에 200에서 400mg, 아슈와간다는 하루 300에서 600mg 정도가 권장 범위입니다. 홍경천은
피로 저항력과 집중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 아슈와간다는 콜티졸 수치를 낮추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탁월합니다. 단기 처방이 아닌 최소 8주 이상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섭취 타이밍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C 1차, 그리고 비타민 B5, B6, 점심 식사 후에는 비타민C 2차, 뇌장축 유산균과 아답토젠, 저녁 식사 후에는 비타민C 3차, 취침 30분 전에는 마그네슘, 이렇게 해서 신경을 이완시키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복구의 착시 현상입니다. 식단을 바꾸고 영양제를 챙기기 시작하면 보통 1, 2주 안에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옵니다. 오후에 버틸만 해지고 단계 덜 당기고 잠도 조금 나아집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다 나았구나 하고 영양제를 줄이거나 식단을 다시 느슨하게 풀면서 과로를 재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2, 3주 이내에 원점에 돌아오게 되고 때로는 더 깊은 고갈로 빠지게 됩니다. 부신의 회복은 느낌이 아니라 기간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3주 이 루틴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주차는 염증을 끄는 단계이고 영양제를 시작하고 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극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멈추시면 안 됩니다. 2주차는 호르몬 축이 안정되는 단계입니다. 콜티졸 분비 리듬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오전 기상이 조금씩 수월해집니다. 이때 느껴지는 호전감에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주차는 진짜 회복이 되는 단계입니다. 수면의 질이 올라오고 오후에 에너지가 유지되고 감정 기복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인데요. 3주를 잘 버티셨다면 그 루틴을 자기 생활로 만드시는 겁니다. 부신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3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오후 피로와 단 것에 대한 갈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부신의 고갈이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 당질을 줄이고 고단백 식단과 미네랄과 수분, 뇌장축 유산균 등을 섭취해서 장부터 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C, 비타민 B5, B6, 마그네슘, 유산균, 아답토젠 이 6가지 영양소를 타이밍에 맞춰 3주 이상 꾸준히 섭취합니다. 몸이 회복되는 느낌이 와도 멈추지 마십시오. 그 느낌은 착시일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법을 계속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부신을 잡으셨다면 다음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을 잘 자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수면 양말의 과학과 효능, 또 필수 주의사항을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찾아서 꼭 시청하시기 바라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